북한에서 난파되어 30년 동안 암약됐던 할머니 간첩 리선 씨를 월북시켰던 간첩이 제주도로 재침투하여 활동하다 부여에서 발각되어 경찰과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수십 발을 주고받으며 총격전을 벌이다 실탄이 떨어지자 격투 후에 검거된 사건이 있습니다. 간첩 한 명이 살해되고 경찰 한 명도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 전향한 간첩 김동식은 난파 목적에 대하여 불개되는데 남한에 침투한 간첩 조직을 점검하고 남한의 재야 인사와 운동권을 포섭하는 임무였습니다. 요즘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 해먹은 허인회와 김태년을 접촉합니다. 간첩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김대중이 사면복권해줍니다. 여기서 탈락한 이석기를 비롯한 이들은 연이어 노무현이 사면복권해줍니다. 통진당보다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민주당에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서독에서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서 귄터 기움이 스파이로 드러나서 총리가 사임한 일도 있었고 독일 통일 후에는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에서 압수한 문건에 고정 간첩이 2만 명에 달했는데 여당 원내대표와 통일부 장관까지 간첩으로 드러나 발각 뒤집혔습니다. 97년 귀순한 황장엽은 한국의 간첩이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 후에 정찰 종국 문서를 입수한다면 민주당의 과반 이상과 주사파는 모두 간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계천은 공산 독재를 피해서 무일푼으로 월남한 피난민들과 모든 것이 피폐했던 시절의 일거리를 찾아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일가족들의 집단 거지지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 청계천 복개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시는 이들 철거민들을 성남 구도심, 겨울철이면 차도 비실거리는 비탈길 언덕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지금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분당은 정규 국민학교가 없을 정도이고 분교만 있는 논바닥이었습니다. 성남에 대다수로 자리 잡은 철거민들은 서울로 일당을 벌러 한강을 건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거리를 헤매거나 공장에 다니는 하층민 지역이었습니다. 이석기의 민중혁명파 동부연합의 소굴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에서는 교통망의 유용함 때문인지 용인 외대와 경희대로 입학을 많이 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상당히 거친 곳으로 영호남 조폭들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김태년은 이곳에 터를 잡고 경희대 수원 캠퍼스 회장으로 전대협 1기 멤버로 각종 시위에 참여하면서 경찰에 수배되고 도망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구두닦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성남에서 재야운동을 하던 김태년은 유시민과 개혁당에서 노무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계에 몸을 담그며 친노 인사가 되었고 성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문재인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친노이자 친문 인사가 되었으며 이에 찬계로 불리웁니다.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는데 문재인의 복심 이후 전량정철과 함께 삼철로 불리우는 전해철을 상대로 친문의 극성 맞음을 따돌리고 당선되었는데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인지 아니면 아직은 이해찬의 입김이 세서 그런지 무난히 대표가 됩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어서 화제거리가 별로 없습니다만 의원실 운영 비용을 이중으로 정부에서 나랏돈을 빼먹은 영수증 이중 제출 사건에 당당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양에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우리 대기업 회장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라고 해서 유명한 리성권에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리성권이 이런 말하고도 사형을 안 당하네요. 김정은 배가 김태년 배보다 몇 배 큰데 말입니다. 문재인부터 그러니 밑에 사람들도 항상 북한 생각만 하는지 김태년도 국회에서 발언 도중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잘 치러야 됩니다라고 말실수를 합니다. 유엔에서 경제 제재하는 거 알면서 남북철도 연결하자고 하면 GP에 고사포 조준 사격해주고 강원도에서 지하 핵실험해주는 북한이 뭐가 그리 좋은지 아무튼 정권 바뀌면 모조리 조사해서 감옥 보내게 교도소 증설해야 합니다.